환율이 경제의 그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이 돼서 환율이 만약에 고점이다, 달러가 고점이다, 그러면 저는 한국은행이 바로 개입해서 원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쳐서 바로 환율을 하락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원화를 매수하면 그 자체가 달러 고점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더욱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텐데 지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환율의 경제 기초 체력을 반영하면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예비비 성격의 국제 준비금이 감소하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옛날에 뭐 IMF 위기가 또는 뭐 과거에 달러가 부족해서 겪었던 그런 위기를 겪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3년도 기준으로 봐도 국제 준비금이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약 4,154억 달러로 충분한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막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 나오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달러에 대한 준비금이 약 1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원화 가치는 최소한 20% 이상 충분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고요.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데요. 소위 말한 유럽을 포함한 유로와 주요 선진국 6개국의 통화로 구성된 외환 바스켓입니다. 요게 최근 2년 동안 100에서 110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려면 올해 사실 상반기에는 달러 인덱스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GDP의 69%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이렇게 계속 좋을 수는 없다. 소비 증가세가 분명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생각보다 가파르게는 못 내렸지만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릴 충분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최소 2번에서 최대 3번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역시도 금리를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절대 놔두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는 무조건 이제 당선되는 순간 금리부터 내릴 것 같거든요. 그게 충분히 가능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미국은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금리 차가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미국의 돈값이 떨어지고 한국의 돈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금리차 축소되면 당연히 원화 가치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달러 관련돼서는 조금 사실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언론이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미국의 GDP와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세는 미국의 GDP 비중이랑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대외 순부채에서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16.7%에서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80.3%까지 급증했고요.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120.7%까지 급증했어요. 그리고 세계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중에 달러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70%가 넘었는데 지금 57%까지 감소했어요. 왜 감소했냐?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중국인데요. 요새 너무 재미난 게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 지금 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3년 말 기준으로 1조 2,700억 달러의 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7,601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 플러스 다른 주변국들의 가치, 요 밑에 표 보실 건데요. 달러 인덱스는 GDP에서 미국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달러 인덱스까지 같이 좀 감소하는 측면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N달러 환율하고 굉장히 높은 원달러 환율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요 옆에 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랑 원달러 환율이랑 상관관계가 둘 다 뭐 0.71,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치면 70%가 넘는 퍼센테이지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엔화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랑 N달러 환율이랑 굉장히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는데 원화 가치만 하락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24년도에 엔화 가치도 11.5%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우려는 있어요.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일본 돈값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요.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미국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차이,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일본은행이 만약에 금리 인상해서 미국과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 차가 축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일본 돈값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돈값은 오히려 일본 그 돈값 대비 낮은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위안화랑 달러, 요것도 상관계수가 0.77이에요. 엄청나게 높은데요. 트럼프 2.0 시대가 되면서 만약에 중국산 수입에 60% 이상의 만약 진짜 관세를 매긴다. 요 7.5라는 수치가 중요한데 여기 기준점이 되는데요. 그럼 7.5 위안 초과할 경우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1,500원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냐? 2000년 중반부터 계속된 2007년, 8년 이때부터 과잉 투자 후유증으로 기업하고 은행이 모두 부실한 상태예요. 24년 기준으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외 투자 많이 하고 투자는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내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무 분명해서 심지어 내수 경제 관련돼서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계 소비 비중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돈을 풀면 위안화 달러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환해지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들어오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것도 좀 원화를 강세, 그러니까 달러를 약화시키는 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레벨 자체는 올라왔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뭐 1,500원 이상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 그 탄핵 정국이 좀 지속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에 반영이 되더라도 그건 단기적인 이슈지 결국은 환율의 경제 기초 체력을 반영하는 건데 달러가 계속 좋으려면 미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러긴 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